안녕하세요, 독자님. 오늘 저희는 5월 14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중 관세 협상부터 해서 이공계 인재 문제,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있고요. 대선 소식까지 좀 다양하죠? 네,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식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 또 독자님께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 먼저 국제무대 소식부터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제주에서 2차로 열린다는데 지난번에 한 10% 관세 인하,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협상의 핵심 뭘로 봐야 할까요? 네, 이번엔 단순 관세율 조정 이걸 넘어서요. 시장 개방 같은 좀 더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 같아요. 아, 시장 개방이요? 네, 지난번 합의가 뭐랄까요? 일단 좀 급한 불 끄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양국 무역 구조 자체를 좀 건드릴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놨다면서요. 이건 그냥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신호일까요? 글쎄요. 그 시점이 좀 흥미롭긴 합니다. 이게 뭐 협상 교착 상태를 좀 풀어보려는 의지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또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걸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 이 통화가 진짜 성사된다면요. 네. 단순 관세 문제를 넘어서 뭐 기술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재산권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우리 경제에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는 변수죠. 그렇군요. 국제관계도 복잡한데 국내 상황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서울대 공대 신입생들 자퇴율이 심상치 않다고요? 작년에만 130명이라니. 네, 맞아요. 전체 한 850명 중에 그 정도니까요. 특히 그 바이오 관련 학과는요. 입학 포기율이 거의 25%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 이야, 25%요? 이게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 이것 때문만 아닌 것 같고 역시 그 의대 쏠림 현상이. 네,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미래산업 기반이 될 이공계, 특히 첨단 분야 인재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건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매년 1,000명씩 뽑는 특별교육센터나 국가주도 AI 혁신연구원 설립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기자님 이런 방안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음, 이런 제안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니까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역시 지속성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겠죠.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부터 연구 환경 개선, 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비전 제시까지 이게 다 아우르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해요. 장기적인 전략이요? 네. 다음 달 대선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텐데요. 어떤 후보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사진을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인재 문제도 시급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 원화랑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KRO, 이게 3억 원이나 유통되고 있다고요? 상품권을 매개로 한다니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상품권을 이용한다는 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아, 우회? 네. 그러니까 이 KRW가 정말 1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담보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위험하네요. 네. 기술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제도가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규제 설계가 정말 필요해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선 소식 좀 볼까요? 어제 3당 후보들이 다 대구 경북 TK로 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살리기,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공약,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 확대 이런 거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 비판하면서 지지 호소하고 TK 민심 잡기가 역시 중요하긴 한가 봐요. 그렇죠. TK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최근 선거들을 보면 또 표심 변화 가능성도 보여준 곳이라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공약 같은 거 있잖아요. 소득 공제율 확대. 이런 게
딱 지역 맞춤형 메시지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약속들이 과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미중 관계부터 국내 현안까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기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중에서 독자님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각각의 사안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큰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연결성. 네, 미중 관계 변화는 당장 우리 수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건 또다시 미래 산업 육성, 즉 이공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죠. 그렇죠.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기술은 금융 안정과 규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요. 결국 이 모든 현안에 대한 해법과 방향은 다음 달 대선을 통해 결정될 국가 리더십과 정책에 달려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다 연결되어 있고 리더십과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독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 미중 관계 같은 거요. 그리고 내부적인 도전 과제들, 이공계 위기나 신기술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비전과 리더십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